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은 현대적인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원자 번호 순.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가 하나면 1번이에요. 양선자가 만약에 50개다. 그럼 50번입니다. 그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 그러니까 무슨 패턴이 있다 뭐 이런 거야. 규칙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규칙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 주기율이 나타나게 작성표가 주기율표고, 주기율표가 그런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패턴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성질이 비슷한 원소 세 묶음이 있구나. 그래서 마구잡이는 아니고, 만약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면 이렇게 이게 새쌍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거를 더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원자 번호라고 할게요. 그냥 3이랑 19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11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가 됩니다. 뭐 그런 성질을 알아내게 되고 규칙성을 알아내는 거죠. 뉴렌즈는 옥타브설이라고 해서 요때까지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여기도 현대 주기율표에 와서는 양성자 순, 이게 이제 원자 번호죠. 아무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어떤 규칙성이 있다. 그런 걸 알아낸 거고,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도 예측을 합니다. 요런 게 발견되고 어떤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거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 규칙성이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 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는 1주기 이렇게 되면 1주기, 2주기, 가로줄 3주기, 4주기 이런 거고요. 근데 이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인 거고,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인 거고요. 그런 겁니다. 전자 껍질 수.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같은 족이면은 뭐가 같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근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원자과 전자수예요. 근데 체외각 전자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존재하는 전자라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이 18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0.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근데 체외각 전자로 따지자면 뭐 네온 같은 경우에 체외각 전자는 8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자가 8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책에 나오는 건 얘가 더 중요해. 이거보단. 자,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 준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금속이 적어요.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가 금속입니다. 요 정도가. 그 다음에 여기가 준금속이고, 요만큼이. 나머지는 비금속이고. 금속이 훨씬 더 많은데, 왼쪽과 중앙에 많고요. 왼쪽에 많고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비금속은 이제 오른쪽에 많고, 물론 이거는 음이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 많고, 수소 제외하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 그래서 중간 정도 됩니다. 하여튼 준금속. 자, 칸 채우기 하면서 좀 할 거예요.
자, 여기 아는 것들 좀 해보세요. 스스로 하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요 아는 것들 좀 해보시고 칸 채우기 좀 할 거예요. 여기 요 페이지 스텝 2로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요 칸 채우기 좀 해보세요.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주기율. 그렇게 나타나는 표, 주기율 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을 말합니다. 새쌍 원소설. 그런 성질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있죠. 이거랑 이거 원자량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 가운데 얘가 됩니다. 이게 그 규칙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거 뉴렌즈의 옥타브설인데, 옥타브설.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여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도로 했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또 오죠.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 나타내는 애들이 이렇게 옥타브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말이 맞기는 한데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옥타브 설이고,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만들었고,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데가 있었어요. 안 맞는 데가. 그러니까 아르곤이 나중에 발견되는데, 아르곤이 얘가 18번이긴 한데요. 그쵸? 근데 중성자 수가 많아가지고 요 칼륨 19번인 애보다도 얘가 원자량이 커요. 얘가.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아르곤이랑 이 칼륨이랑 바꿔야 됩니다. 자리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그런 거는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모즐리가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알아낸 겁니다. 모즐리. 현대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로줄을 나타내는 거, 주기.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는 이거는 체외각 전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애들 가운데 원자의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사실 체외각 전자들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18쪽 원소의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가 네온은 8인데 원자과 전자는 0이 됩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자,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금속 원소, 오른쪽에 위치하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비금속,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준금속. 그 다음에 동족 원소 가운데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이거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알칼리 금속. 물에 넣으면은 알칼리성을 띱니다. 염기성. 그래서 페노프탈렌 용액이 붉게 변하고 이래요.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토금속. 뭐 땅에서 많이 발견된다 뭐 그런 의미기도 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족은. 17쪽은 할로젠이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17쪽은. 18쪽은 비활성 기체. 이런 것 등이 있다. 스텝 3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자,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이고, 그쵸? 모즐리는 현대의 주기율표, 맨델레프 최초 주기율표, 류렌즈는 옥타브설입니다. 원자량에 따라 나열했던 가설을 기호로 쓰시오. 현대 주기율표 빼고는 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마바사. 현대 주기율표만 이제 원자 번호 순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원자가 전자와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소끼리 쓰시오. 전자 껍질수 하나인데 원자가 전자 하나인데 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원자가 이제 껍질수 2개인데 뭐 원자가 전자 2개인데 베릴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호는 아니니까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구나. 미안해요. 원자가 전자와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소끼리 쓰시오. 그런 문제가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풀어야 되네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거 가라 원자과 전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마 원자과 전자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주기가 같은 거, 껍질수가 같은 게 주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나다 그 다음에 라마 써야겠네. 자, 위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시오. 금속은 라만 금속이네. 라만. 금속은 라. 요거 가가 속으면 안 됩니다. 가는 비금속입니다. 수소는 가나 다마 이렇게 쓰셔야 되고 되죠? 네, 스텝 3 하라고 했죠, 쌤이. 이쪽에 해야 되겠군요. 4가지 원소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여기 1 써있는 게 1주기야, 1주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 써있는 게 2주기죠. 2주기에 전자가 6개, 8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네온이긴 한데 이게 이제 18쪽 원소인 거고 3주기에 전자 1개 있는 거잖아. 이거 오비탈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금방 아는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기호를 쓰시오.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고 얘는 4주기고 얘는 2주기고 그쵸? 예. 2주기잖아. 예. 전자 껍질이 2개. 그래서 이제 가랑 라 쓰면 되죠. 가랑 라.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기호로 쓰시오. 요거 18쪽이고 얘는 1쪽이고 얘도 4번째 껍질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 1쪽. 얘는 2번째 껍질 하나 있는 거네. 1쪽. 같은 족은 나다라네요. 나다라 쓰면 되고요. 자, 위 원소 중 비금속 원소에 속하는 것은 18쪽 원소도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네. 나머지 1쪽인데 수소가 있으면 그 비금속이겠지만 요거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3주기의 세 가지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의 전자 껍질 수는 나와 같고, 이 둘이. 가의 최외각 전자는 4다. 2, 3주기래, 2, 3주기. 2주기, 3주기 있는데, 최외각 전자가 4이려면 탄소 아니면은 규소입니다. 이렇게 2주기는 탄소 14주기, 규소는 3주기. 나의 전자 배치는 얘다. 요거 뭐예요? 지금 전자가 총 8개 있는 거고요. 8번이고요. 이거 산소잖아, 산소. 산소다, 산소. 나는. 근데 가의 전자 껍질 수가 나랑 같대. 근데 나는 근데 산소는 2주기잖아, 2주기. 그래서 2주기면서 최외각 전자가 4개려면 얘가 가져, 얘가. 뭐 알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다는 나와 같은 족이다. 근데 여기 나가 산소잖아, 나가. 16족 산소잖아요. 근데 같은 3주기인 애가 황이거든요, 황. 다는 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원소는 무엇인지 원소 기호를 쓰시오. 가는 탄소, 나는 산소, 다는 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원소들의 기호로 쓰시오. 그럼 이제 같은 족을 물어본 거니까 나랑 다가 원자과 전자가 같습니다. 같은 주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기호를 쓰시오. 요 두 개가 주기가 같은 거죠. 가랑 나가, 가랑 나가 이 주기로 같은 거죠. 원소들의 기호를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이거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나다 써도 돼. 여기 써있으니까. 자, 스텝 4. 데베라이너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묶은 데베라이너의 뭐지? 새쌍원소설. 골라보세요. 이거 했나요? 스텝 4 해보세요. 다 했어요? 옥타브설 제안한 사람은 뉴렌즈, 그쵸? 최초의 멘델레프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멘델레프는 주기율표에 나타나지 않았던 18족 원소는 이후에 발견됐습니다. 멘델레프 주기율표에 나타나지 않았던 얘는. 근데 X선 연구를 통해서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했고, 바닥 상태에서 같은 주기의 원소는 같은 주기지,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고요. 같은 족이면은 여긴 최외각 전자라고 했는데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더 좋아. 하여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최외각 전자 수가 같다. 넘겨서 8, 9번까지만 같이 할게요. 자,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다.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되죠? 자, 요 페이지 쓰시고요. 요 페이지 자기가 쓰면 그래도 공부가 됩니다. 할게요. 주기율표, 그쵸? 새쌍원소설, 옥타브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왼쪽에 위치하면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 원소들, 금속 원소, 오른쪽에 위치하고 음이온 되는 거 비금속, 준금속, 원자 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로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최외각 전자,
11번에 17쪽 원소들은 주로 기체 상태이며 반응성 크다. 할로젠, 할로젠 원소, 할로젠.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의 물과도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 자, 2족 원소들로 1족보다 반응성이 작다. 알칼리 토금속. 18족 원소인데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외워지죠, 그래도. 그쵸? 자, 그 자료 내용 파악하고 고치기. 주기율표의 발전 과정에서 새쌍 원소들이게 새쌍. 주기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과학자는 데베라이너. 하지만 기억. 그 다음에 이 데베라이너죠. 데베라이너. 그는 새쌍 원소설. 그래서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옥타브설 제시되었다. 더욱 많은 원소들이 발견된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멘델레프와 마찬가지로 아니죠. 여기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한 거 아니죠. 두 번째로 옳지 않은 것은 리을이고, 리을 문장이고요. 모즐리는 원자 번호순. 그래서 멘델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나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지만 그중 18족 원소인 아르곤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주기율표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자. 현대 주기율표는 무엇에 의해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해. 주기율표는 모모 수에 따라,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로 나열하여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줄 족이라고 하고, 주기에 존재하는 원소는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겁니다.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하다. 물론 여기는 사실 여기는 체외각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체외각 전자라고 하냐면 그냥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세요. 책에 더 원자과 전자수가 나온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표의 왼쪽에 위치하며, 첫 번째로 표의 왼쪽에 위치하며 무엇이 되는 양이온. 두 번째로 표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음이온이 되려는 것은 비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위치한다. 준금속이죠. 준금속.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뭐 가는 금속 원소고, 금속. 나가 지금 색깔이 이거겠지? 준금속. 얘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 류렌즈, 멘델레프, 모즐리 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유효 핵전하는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 그러니까 핵의 전하는 뭐냐면 이제 핵이 양성자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럼 이제 전자랑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핵의 양성자 수가 사실 핵의 전하인데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는 그거보다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핵과의 인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앞쪽에서 가려막는 효과가 제일 크고요. 같은 주기에 있어도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핵 전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효 핵 전하라는 말을 써. 근데 유효 핵 전하가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를 해요. 왜냐면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에선 증가를 하지. 그쵸?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주기가 바뀌면서 유효 핵 전하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고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그 유효 핵 전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툭 줄어든다고 이렇게. 왜냐면 껍질 수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해요. 왜냐면 핵전하가 양성자수지. 양성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전하도 증가하고 유효 핵전하도 증가합니다. 근데 같은 족에서도 증가는 해요. 사실 증가는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같은 족에서도 증가는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11번이니까 핵전하가 11에 가까워야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적어요. 왜냐면 앞쪽에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나타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주기성, 유효 핵전하가 이런 주기성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원자 반지름도 주기성을 나타내는데 뭐 이런 것도 주기성을 나타내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조금 틀릴 수가 있는 건데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 반지름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 없나? 요거를 봐야겠네. 원래 리튬이 152예요. 뭐 피코미터일 거야 이게. 근데 베릴륨이 더 작아요. 더 작아집니다. 점점 크기가. 왜 그러냐면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가지고요 더 작아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게 전자 껍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뭐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 이렇게 늘어나. 그럼 원자 반지름 증가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의 반지름은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지름 감소합니다. 양이온이 될 때. 그런데 음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 증가하는데 껍질 수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온이 될 때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얘보다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잖아. 이렇게 얘보다 크잖아. 이게 얘보다. 근데 양이온 되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반지름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잖아. 얘보다 작아지잖아. 껍질 수가 감소해서 그렇고 음이온은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이 등전자 이온이야. 요 애들이 등전자 이온.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요, 얘가. 근데 등전자 이온일 때는 양성자 수가 작은 애가 커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양성자 수가 큰 애가 작아요. 작죠, 이게 반지름이. 왜냐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아실 것 같습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1몰을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커져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떼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주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감소하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져요. 원자 핵에서부터 거리가.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그럼 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성은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해.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렇게. 근데 같은 족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떼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게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s, 2s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고, 봉소 같은 경우에는 2p에 있는 전자를 떼기 때문에 얘가 떼기 쉬워져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여가지고.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는 요런 애를 하나 떼는 거고요. 산소는 이렇게 반발력이 있는 애를 떼는 거예요. 그 반발력이 있는 애를 떼는 게 더 쉬워집니다. 요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해야지 뭐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유효 핵전하는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말하고, 다전자 원자에서 다른 전자들에 의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써서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그냥 플러스 1이야. 왜냐면 다른 애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서.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가려막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3보다 플러스 3보다 작아요. 유효핵 전하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데, 이유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적어주세요. 핵전하가 증가하죠. 왜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게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거죠.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이렇게 경향성이. 같은 족에서도 증가는 해요, 사실. 증가는 하는데 이것도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실제 원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원자가 서로 결합을 했을 때 그 결합의 절반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정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감소를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감소해요. 원자 반지름 감소합니다. 왜냐면 핵전하가 증가해서. 근데 같은 족, 이렇게 봐야죠. 같은 족은 증가를 합니다. 원자 반지름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인력 감소하고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쪽에서는 증가합니다. 자, 양이온의 반지름은 전자 껍질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해요. 양이온은. 근데 음이온 반지름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는데 그때 전자가 많아지니까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반지름이 감소하고요. 음이온은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과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등전자 이온. 근데 그런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는 같아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자 껍질 수가 같으니까 이런 건 같은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크면은 원자 반지름이 감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3가 플러스는 전자 3개 잃어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그게 이제 마그네슘도 전자 2개 잃어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요거 끊어야겠는데? 요 애들이 등전자 이온이야. 얘네들 중에 제일 큰 애가 산소야. 산소. 왜냐면 핵전화가 양성자가 제일 적어서. 요거는 이제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갖는 애들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칼슘 이온 2가 플러스, 칼륨 1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염소 1가 마이너스. 요 애들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 요 애들은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이 애들 중에 제일 큰 애는 양성자수 제일 작은 애예요. 제일 작아야지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서 큽니다.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그래도 8쪽인가요? 8쪽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3쪽이구나. 글씨가 뭐지? 난 왜 8로 되어있지? 여기 3쪽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이제 1몰의 기체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제 여기에서 전자 이게 하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줬을 때 전자 떨어지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 그래서 이 떼내기가 어려워요.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같은 껍질에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한다. 같은 쪽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면 그거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떼기가 쉬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떼기가 쉬워지잖아.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그쵸? 같은 족에서, 그쵸?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이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 부분인데, 베릴륨에서는 ES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고, 붕소는 13족에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2p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더 높아서. 그러니까 이게 감소한 거고, 15족 질소는 2p 오비탈에서 뭐 이렇게 홀전자로 쓸게, 홀전자를 떼내는 건데, 근데 여기는 16족 같은 경우에,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를 하나를 채우면서 이렇게 짝지워진 상태에 있는 전자를 떼거든요. 근데 전자들 간에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몰의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1몰씩 차례대로 떼내는 거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요렇게 쓴 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고, 근데 이거 두 번째 전자 떼내는 건 2차 이온화 에너지. 근데 이거는 점점 뗄수록 어려운 거야. 점점 증가를 해. 증가하는데 이온화의 차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그 전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핵전화가 더 드러나는 거고요. 유효핵전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는 차수에서 전자 껍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전자 껍질을 떼게 될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520보다 7298이 갑자기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요때 한 10배 증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안쪽 전자 껍질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899였고 1757인데 요게 만인 거잖아요. 지금 14,848이잖아요. 갑자기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자과 전자가 2개고 여기서부터는 안쪽 껍질이 되는 거죠. 떼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지. 요런 거를 보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가 있어. 자, 원소의 주기적 경향, 왼쪽 아래는 유효핵 전하가, 왼쪽 아래, 여기 왼쪽 아래인데, 유효핵 전하는 증가를 하고 원자 반지름도 증가를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감소. 일로 갈수록 전자 떼기가 쉬워지는 거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 왜냐면 이제 여기는 전자 껍질 수도 작고, 같은 주기에서도 이 중에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점점 작아집니다.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는 주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 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죠. 여기 스텝 3는 좀 숙제를 좀 해볼게요. 책 보면서 좀 해봐 주시고, 스텝
스텝 3랑 스텝 4까지 네, 나머지는 체크 정도 좀 해가지고 포인트 여기다가 꽂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포인트 가져와. 이게 좀 이 뒷부분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좀 복습을 좀 하면서 할게요.